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청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허동화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송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네, 저희 병원이 이 청담하고 송도 두 군데 있거든요. 둘 다 척추 관절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김명훈 원장님 모시고 전에 한번 그 경추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경추 디스크 탈출증, 경추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비수술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물론 내시경 포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김명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인제 이런 막연히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만 좀 아파도 이게 목 디스크인지 걱정되시기도 하는데 이 증상들이 어떤지, 또 허리 디스크 질환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나이 환자 발병률이 좀 젊어지기도 하면서 이제 특히 목 디스크와 이제 목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흔히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경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 또 협착증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럴 반면에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볼 수는 있진 않아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나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마찬가지로 목에 있는 이제 디스크랄지 인대 같은 게 이제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제 목, 다리, 허리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목 디스크나 협착증은 이제 목 통증과 그리고 어깨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견갑골이나 이제 위쪽 상부 팔 쪽에 이제 방사통 같이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가 심할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이제 들어 올릴 때 이제 편안해지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통증뿐만이 아니고 감각에 변화가 있다거나 또 저림감이랄지 이런 증상도 동반되긴 합니다.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하면 이제 팔에 힘이 좀 빠진다거나,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 때 뭐 장 보고 올 때 장바구니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음식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을 놓친다거나 이런 물건을 놓치는 증상도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또 조금만 걸어도 이제 다리에 힘 빠져서 걷기 힘든 이제 보행장애 이런 걸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나타나는 신경절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게 되는데, 뭐 가장 흔하게 오는 거는 목 통증 외에도 뭐 위팔 통증이랄지 뭐 손끝,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이렇게 저림감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게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허리가 안 좋으면 엉치랑 다리가 안 좋잖아요. 목이 안 좋으면은 날개축제하고 팔, 손이 저리고 땡기거든요. 그다음에 가끔 진료실에 이렇게 팔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 내리면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허리 디스크 질환의 증상과 좀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목 디스크와는 다르게 주변 공간도 높고, 또 우리 경수라고 하는 이제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조직이 이제 요추에 넘어오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지들만 이렇게 쭉 말꼬리처럼 이렇게 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질환은 뭐 이렇게 전신 마비가 온다거나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드물긴 한데, 이제 경추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팔 증상뿐만 아니고 마비랄지 또 대소변장애랄지 이런 불편한 장애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진단 받으시면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허리는 보통 이제 신경 가지들이 눌리는 신경근병증이라는 것들이 이제 주로인데, 목 쪽은 척수신경 자체가 눌리는 이제 척수병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척수병증은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이제 중추신경계 가운데 부분이 눌리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저린다거나 뭐 팔로 방사통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에 그치지 않고,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좀 보행이 힘들어지고 이제 자꾸 쓰러지려고 그러고 보통 이제 그런 증상들이 흔하게 이제 보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걷는 게 불편하고 힘 빠지시면은 목 디스크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탈출증이죠. 그다음에 목 협착증, 경추 협착증 다 같은 얘기인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호소하는 증상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와 CT, 이제 MRI 같은 이런 영상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T와 MRI는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다른 검사로서 뭐 MRI가 CT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검사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서로 둘 다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CT나 MRI나 전부 단면을 보는 검사긴 한데 CT는 조금 더 뼈 구조물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서 MRI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꼭 같이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추간판이나 이제 협착증이 좀 오래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석회화되면서 또 MRI에서 구별할 수 없는 이제 뼈 조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MRI는 몸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인데 수분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라서 이제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제 여러 조직들이 서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신경, 인대 이런 애들은 이제 연조직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데 이제 뼈는 이제 수분이 거의 없어서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CT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T랑 MRI 둘 중에 하나만 꼭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더 중요할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목 디스크 증상은 신경 누리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MRI가 더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경 쪽을 봐야 된다면 꼭 MRI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를 권유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과 경추 협착증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이런 경우 증상에 차이점이 있나요? 네, 경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로 이제 협착증은 이제 중앙에서 늘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쪽 팔만 이제 방사통이 있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또 양쪽 어깨, 양팔의 통증, 양팔의 운동 감각 저하, 또 척수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보행의 불편함이랄지 이런 증상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경추 디스크는 물론 가운데로 돌출이 있을 경우에는 마치 척추관 협착증처럼 증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한쪽으로 이제 파열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팔로 내려가는 방사통 그리고 어깨 견갑골 주변의 통증을 이제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간공 협착증과 그다음에 신경 통로 다 자체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추간공 협착증은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척추체 사이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팔로 가는 신경이 이제 중심부터 빠져나가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쪽에 협착증이 생기는 걸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또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추간공 방향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해서 되게 추간공 협착증 같은 증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척추관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중심부에 있는 척추관 메인 주신경 줄기가 이제 인대가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앞쪽에서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이제 뼈처럼 딱딱해지는 골화증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추간공이거든요. 여기가 좁아지면은 주로 한쪽 팔만 아프고요. 여기가 척추관이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한쪽만 아픈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양쪽이 다 안 좋아지고 마비도 오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 디스크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이제 여러 가지 목에서도 이런 병변들이 보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진단과 치료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치료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전체 환자의 굉장히 일부
경우에만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대부분 70% 이상은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 외에 뭐 운동요법이나 뭐 조금 더 심하다고 하면 주사 치료 정도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이제 먹는 약부터 해서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물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체해 충격파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또 체해 충격파를 이제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운동요법은 꼭 이 디스크를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근육이나 이제 코어 근육 이런 거를 조금 단련을 시켜서 좀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운동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개 축지 쪽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어깨 주변이 아프다든지 목 주변이 아프다든지 국소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체해 충격파랑 물리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치료했는데도 힘들면 주사나 시술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항상 우선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재활 치료, 주사 치료 이외에 가장 흔히 하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 약물 치료에 굉장히 거부감을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허동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약을 먹으면 뭐 속이 쓰린다는 뭐 간단한 그런 부작용부터 시해서 뭐 약을 이제 끊지 못하고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약이 치료가 안 되고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거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물 치료도 치료의 한 종류고 특히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퇴행성 질환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치 뭐 피부 주름살 관리하듯이 이제 관리하는 개념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저희의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마약성과 비마약성으로 구별을 하게 되고 비마약성에도 이제 주로 염증을 없애는 소염 진통제, 또 열을 내리는 해열 진통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약은 이 중에서도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이제 흔히 이제 처방하는 약들이고요. 이제 이거에 반응이 없을 때 이제 마약성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약물 치료에 지레짐작으로 뭐 거부를 하신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약들을 사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일부 좀 개선을 함으로써 협착증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약을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약을 좀 드시고 통증이 가라앉아야지 본인께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재활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증이 좋아져서 약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는데 아예 약도 안 드시고 통증이 심하면 재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칭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증상이 좋아지면 이 약은 자연스럽게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에 대해서 거부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도수치료부터 일반 물리치료까지 뭐 초음파, 체해충격파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물리치료를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흔히 이제 염증성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 심했을 때 나오는 치료를 할 때 가장 이제 잘 쓰는 치료는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제 충격파가 이제 통증 부위에게 작용을 하면서 혈관의 재형성을 돕고 주변의 조직하고 또 뼈를 이렇게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증을 좀 줄어들게 하고 또 그쪽의 염증을 줄여서 이제 기능을 개선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법인데요.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보통 1000회에서 3000회 이상의 이렇게 충격파를 이제 가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통증 완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서 또 약물 치료에 병행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치료 후에는 이제 충격파 치료가 되게 최소 3-4일 정도 이제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치료는 아니고 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치료를 하고 또 더불어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특별히 악화 없이 또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물리치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근육을 풀어주는 어떤 마사지 뭐 이런 거 같은 안마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능 개선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가 운동도 할 수가 없고 더 염증 반응이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도 물론 일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육도 풀어주고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꼭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재활해도 아프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죠? 네, 그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신경 차단술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이제 놓는 위치에 따라서 경막외 차단술, 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내측지 신경 차단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통 흔하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나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이제 아래 써 있는 것처럼 국소마취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 유착방지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이 있다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DNA 주사라고 하는 PDRN을 이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경 차단술 또한 신경 주변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사 치료인데요. 특히 이제 디스크가 좀 심하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이나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협착증의 경우에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주로 쓰는 경향이 있고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방사통 즉 신경병증, 뿌리 신경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 신경증 차단술이나 내측지 신경 차단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사실 여기에다가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근육 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도 환자분의 상태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사 약물이 스테로이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꾸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마늘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마늘 요리가 아닌 거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요즘 양념처럼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물들을 우리가 섞어서 쓰고 있다. 그걸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빼고도 주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주사를 할 거냐, 또 어떤 약물을 선택해서 주사를 할 건지 결정해서 하니까 너무 주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PDRN이라는 주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PDR에는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제 거부감이 좀 강하신 분들이랄지 또 당뇨가 심하신 분들 아니면 이전에 스테로이드 좀 부작용이 있던 분들한테 이제 대체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세포 재생 효과를 주는 이제 DNA 주사라서 이제 조직의 재생과 그다음에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이렇게 뭐 중독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쓰는 건데요.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염증 기능이 있고 또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주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저희가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이 정도까지 치료하면은 10명 중에 8, 9분은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재활 정도 하러 아니면 가끔 약 타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번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은 마지막 단계로 이제 택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고 실제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는 10 내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수술도 이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절개 수술이 있고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 디스크나 목
경추 협착증도 점점 내시경 수술로 많이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절개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이름으로 보시면 내시경 수술은 이제 가능한 거는 후궁절제술. 후궁절제술은 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하는 수술이고요. 또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추간공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간공 확장술과 추간판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 수술은 내시경 수술은 다 절개 수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시경 수술 또한 절개 수술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궁 절제술 내지는 후궁 성형술, 추간판 확장술, 추간고 확장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절개 수술로는 이제 앞쪽으로 경유를 해서 전방 경유 척추체 유압술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목 쪽은 내시경 안 된다 그랬어요. 아주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목 앞쪽을 절개해서 유압하는 수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요, 많은 부분에서 목 디스크, 목 협착증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일부 환자분은 내시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뭐 내시경이든 절개 수술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우리가 목 질환에서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보다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고 수술을 우선 생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여러 보존적 치료를 뭐 한 달, 6주 이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잘 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뭐 6개월씩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 없이 수술을 하시는 게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되고 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보존적 치료보다는 더 수술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흔히 이제 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제 수술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이제 마비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배뇨 기능이나 또 배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데 통증이 없어지면서 마치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통증이 호전이 되는 게 아니고 신경이 어느 단계 이상 진행하면서 마비가 와버려서 이제 통증도 못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게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 저희가 뭐 운동선수랄지 이렇게 팔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닌 이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제 특히 마비 증상을 꼭 수술을 고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편입니다. 6주, 길게 보면 8주, 그러면 이제 2달이잖아요. 2달 동안 아프면은 정말 아픈 겁니다. 2달 동안 통증에서 고통스러웠다면은 진짜 아픈 거고요. 2달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수술로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짧게는 6주, 길게는 뭐 2달, 3달까지는 볼 수 있지만 정말 3달이 넘어가는데도 통증이 거의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든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다음에 팔에 마비가 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치기가 어렵고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 치기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또 손 쪽으로 이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미세 운동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바느질, 뭐 글씨 쓰기, 키보드 타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마비 증상이 생기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 그다음에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내시경이 뭐 단방향도 있고 뭐 양방향도 있고 뭐 단일공도 있고 이중도 있고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는 이제 목도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많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몸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제 그 구멍을 이제 한 개를 쓰느냐, 이제 카메라와 기구를 분리해서 두 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방향 내시경인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인지 구별을 하고 있고 실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이제 뭐 거의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열어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술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거의 같은데 이제 단지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면 뭐 양방향이든 단방향이든 기존 절개 수술에 비해서 근육 손상이나 또 인대 손상이나 또 뼈를 깎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정상적인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리스크가 있어서 내시경 경추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좀 시행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하고 기구도 많이 좋아지면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수술 후 흉터는 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 후에는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근육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길이가 충분히 절개가 돼야 충분히 벌려서 안쪽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하기 때문에 내시경 사이즈 정도, 뭐 기껏 해야 1~2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제 실은 뭐 카메라만 넣어서 하는 거라서 피부에 남는 이제 흉터는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에 피부에 남는 흉터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서도 흉터가 적기 때문에 회복도 훨씬 빠르고 또 통증도 훨씬 좋고 특히 이제 목 수술이 기존에 절개를 했을 때 수술 같은 경우는 목 근육 손상이 너무 많아서 수술 후에 항상 목 통증이 이제 후유증 같이 남는 게 가장 문제였었는데 이제 내시경으로 하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은요, 허리랑 달리 노출이 된 부위, 저도 목이 보이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머리 짧고 하면은 이 부분에 흉터 많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뭐 옷으로 가리잖아요. 그쵸? 아주 뭐 한여름에 뭐 수영장 아닌 이상. 그래서 목 쪽으로는 흉터를 작게 남기면서 치료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명원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그 내시경 수술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실제 치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다음 보시는 분은 4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이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헬스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무게를 들 때 이제 한쪽 팔로 이제 힘도 좀 빠지고 육안상으로도 근육량이 줄어든 게 주증상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오른팔 견갑골 쪽, 어깨 주변에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특히 새끼손가락도 저리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해서 오셨고 오셨을 때 이제 확인한 MRI 상에서 보시면 쪽 신경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MRI 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마치 계란 후라이 같이 하얀 바탕에 까만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 소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어서 이제 추간공이 완전히 새카맣게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까맣게 돌출되어 있는 추간판이 이 빠져나가는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후방 경유로 이제 내시경 추간공 확장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까맣게 가로막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를 했고 이전에 새카맣게 돼서 안 보였던 추간공이 다시 하얗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이 내시경으로 치료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비술적 치료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도 안 돼서 저희가 내시경, 단일공 내시경, 단방향 내시경으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술 후 이제 MRI를 보시면, CT를 보면은 아주 요만큼만 노출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 노출을 한다고 해서 뼈를 좀 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분은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처음에 한 1년 전부터 양팔, 양손 저림, 다리 저림 등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게 점차로 양팔에 힘이 좀 빠지고 최근에는 걷기 힘들다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경추 협착증 증상인데 이제 전신에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 특히 걸을 때 보행이 불안정해서 자꾸 넘어질 것 같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오셨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여기가 원래 하얗고 크게 이제 척추관이 잘 보여야 되는데 신경관이 이제 심한 협착증으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납작하게 된 상태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척수신경인데 이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고 척수병증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얗게
신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눌린 척추관을 확장을 시켜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일공 내시경을 통해서 후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척수가 이제 눌려 있던 게 이쪽으로 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걷기가 힘든 증상이 있었거든요. 목 디스크는, 목 협착증은 이런 보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수술 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위쪽은 이제 수술 전의 사진이고, 아래는 수술 후의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후에 이제 자세도 불안정, 이때는 뭐 걷기가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서 거의 휠체어로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보행도 좀 하고 허리와 목에 힘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자세도 좀 더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던 모습이 많이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그 고식적인 절개 수술도 다 할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내시경 수술과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께 있어서는 첫 번째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제 절개를 굉장히 조금 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안쪽에 피가 조금 나고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이전에 고식 쪽으로 크게 열어서 했던 수술들인데, 이렇게 흉터가 길고, 또 이게 완전히 안 물려면 열흘 이상 걸리고 상처도 감염 위험도 항상 있어서 소독도 자주 하고 해줘야 되는데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1cm 미만의 이제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특히 수술 후에 구멍이 작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 없이 이제 본드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특별히 뭐 소독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척추 유압술을 수술 받으신 환자분 사진인데, 여기 오른쪽 절반은 예전에 이제 고식적으로 하는 절개 수술을 받았을 때 흉터고요. 왼쪽은 저한테 내시경 수술로 받은 흉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을 다 노출시키려면 이렇게 크게 절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사 들어가는 정도만 구멍을 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침 또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비교를 하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목 수술 환자분들은 이렇게 1cm에서 1.5cm 정도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면 뭐 굉장히 흉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흉터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흉터가 적게 되니까 이제 그것의 연장선인데, 이제 이전에 수술을 절개형 수술을 했던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크게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MRI 상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근육들입니다. 근데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쪽을 이제 손상시키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수술은 카메라를 쑥 밀어 넣는 거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던 근육은 뛰어넘고 안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재활이나 회복을 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고 수술 후 통증에도 더 적어서 최근에는 목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겉 흉터만 적은 게 아니라 안쪽에 근육 손상도 적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제 피부나 뭐 근육층을 꼬매거나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다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또 수술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출혈도 적고 상처도 적으니까 또 출혈이 적고, 그래서 굳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수술 시간이 짧고 수혈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서, 또 뭐 고령이거나 내과적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환자분들도 얼마든지 비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이제 하반신 마취만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근데 그런데요. 목은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이슈죠. 이라스. 한번 여기 대해서 또 한번 장점과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모든 치료나 수술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이제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겠는데,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것에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해서 목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빠르면 2-3일 안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또 마비가 있었거나 이런 분들은 재활 치료를 외래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또 후유증이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고,
또 보통 이제 뭐 디스크나 이런 경우는 뭐 재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상으로 복귀를 해서 재활을 빠르게 시작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시경 수술 전후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환자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걸 이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양병원 다 모두 하고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저희가 이것만 고집하진 않지만 한번 정리해 주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요약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제 카메라만 들어가서 하는 수술로서 정상적인 조직 손상이 적고 따라서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또 수술 과정에서 출혈도 적어서 합병증이나 여러 감염의 위험도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시간도 짧아야 되고 또 일상으로의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손상들이 적어서 척추의 안정성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특히 고령이나 내과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충분히 기존 수술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다른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도 사실 저희 내시경으로 저희도 용기 내서 치료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고령 환자에서요. 그래서 근데 이런 환자분들을 함부로 수술한 건 아니고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에서 될 수 있으면 내시경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둘이서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질문 우리 김명원 원장님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쪽 가운데 압록강 700미 순정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언젠가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주사도 뭐 치료받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막연하긴 한데 김명원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뭐 경추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 대한 치료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질문 사항을 보면 약을 먹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무슨 치료까지 이제 받으셨는지 모르고 또 사진상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충분한 보존적 치료, 즉 먹는 약뿐만 아니고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6주 이상 이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진단상 이제 합당하고 또 증상 부위가 사진과 일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시술이나 이제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통증은 이제 뭐 참는 게 뭐 능사는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후유증도 더 적고 회복도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이나 이렇게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로도 이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RI 찍은 지 오래되셨으면은 MRI도 한번 다시 찍어보시고요. 심해졌으면은 수술도 한번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사무실 은따님께서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4, 5번 석회질 제거 수술을 제안받았습니다. 운동하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추 디스크 협착이 있다면 언젠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하느냐. 제가 봐서는 이거 아마 후방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황색인대 골화증이 동반된 그런 경추 협착이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MRI 상에서 석회화가 낀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심하지 않다면 저라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증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수술 제한을 들을 정도였으면 증상이 꽤 협착이 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수술이 굉장히 망설여지고 증상이 좋아졌다면 당장 빨리 하진 마시고 MRI를 촬영한 날로부터 1년째 MRI를 다시 촬영하고 한번 수술 상담을 다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MRI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영도님 질문 답변은 김명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네 허리 디스크 질문 이런 것도 올려주셔도 돼요. 아닌데
이분께서 오영도님은 경추 디스크 3, 4, 5, 6번 세 군데 목 디스크와 종판에 어떤 인저리가 있고 세수도 이닫기도 똑바로 서서 다 하시는데 신전 동작 외에는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좀 있는 초기 디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도움이 무슨 되는 방법은 없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일단 실은 척추라는 게 이게 서 있는 동작, 앉아 있는 동작에서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체중도 지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은 누워서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이제 나이 들고 하면서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먹는 동작이 아마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이제 굽힘 동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뭐 저렇게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척추의 퇴행을 더 늦출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은 편하게 하시고요. 이제 대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도 조금 하시고 평상시에는 이제 신동 동작만 한다랄지 뭐 이런 거보다는 또 코어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병행을 해서 주변의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면 이제 디스크나 이런 걸 좀 악화시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이 안 좋으셔서 뭐 이닫기도 그냥 고개 안 숙이고 똑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은 저도 김명원 원장님처럼 편하게 하시고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걱정되시면 정기적으로 병원 가셔서 검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뭐 목 안 움직이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로버트님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퇴행성 디스크, 네, 허리인데 허리 올려주셔도 됩니다. 퇴행성 디스크 중기다. 예. 근데 디스크 보건술을 추천하는 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뭐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부르고 두 부위거든요. 4번, 5번, 5번, 6번. 근데 중기잖아요. 근데 뭐 허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34세고 퇴행성 디스크 정도가 중기다? 그럼 저는 어떤 디스크 보건술을 우리 그 아스트로플라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디스크 치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른 치료부터 먼저 해야죠. 그다음에 호랑료님이 데드리프트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여쭤봐 주셨는데 이건 둘 다 대답하겠습니다. 허리와 디스크 측면에서 득과 실 어느 게 많은지 먼저 김명원 원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드리프트는 좀 양날의 검이지 않나 싶은데요.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들, 특히 뭐 디스크 퇴행 변화도 심하지 않고, 이제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나 근육량도 많고, 이런 분들은 뭐 코어 근육이나 강화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퇴행이 진행되고, 또 디스크가 많이 망가지고, 관절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중량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길이근 강화를 하고 싶으면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 지키고 더 근육 키울 때는 괜찮은데 이미 허리가 안 좋고 뭐 수술도 받고 이런 분은 사실 좀 권유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운동이고요. 더더군다나 너무 자기에게 무리한 이 키로수 있잖아요. 무게를 듣는 거는 진짜 반대입니다. 원래 하셨던 분은 하시고요. 허리가 안 좋은 분이 이걸 새로 한다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너무 무거운 무게는요. 그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님께서 일자목 때문에 목 통증이 심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김명원 원장님께서 한번 또 답변해 주시죠. 네, 이제 목 통증이 심하고 이제 두통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두통 환자분들의 거의 70% 정도는 실제로 목에서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고, 그래서 목에 대한 이제 치료가 필요할 텐데, 뭐 주사 치료까지 씨암 주사까지도 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 시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 이게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왼쪽 안면부까지 통증이 넘어오고 한 7년, 8년 동안 얼굴 만지다 보면 눈썹도 다 닳아 없어진 분들이 계셨는데요. 시술하고 나서 바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두통까지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씨암 주사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이상의 치료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사 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씨암 주사만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더 두통 그 후두신경통이라 그러나요? 그쪽에 있는 신경 차단술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MRI 안 찍어보셨으면 MRI 찍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 다른 치료를 주사 치료까지 좀 다른 방법의 주사 치료 또는 시술도 한번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SS님이 경추협착증은 시술로도 치료 가능한지 또 어떤 시술을 많이 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김명원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협착증도 이제 증상도 다양하고 또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협착증이 많이 심해서 이제 마비가 있다거나 이미 보행장애가 생긴다거나 팔저림이 심해지는 경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시술 자체가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은 안쪽에 이제 좁은 공간으로 이제 카테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협착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시술하는 저희 시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도에 따라서 나눠야겠지만 협착증이 심하지 않고 초기 증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추에 이제 경추부에 신경 성형술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주사 치료도 있긴 한데 어떤 시술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셔서 저는 이제 경추부의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이제 한 가지 치료 방법을 하고 있고 협착증이 심해지면 시술보다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한 협착증은 시술하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심하지 않을 때는 근데 증상은 심하다. 근데 협착증 자체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그럴 때는 시술하면 꽤 효과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 더 또 올려주셨으니까 비비킹님께서 허리 디스크나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엎드려 있으면은 이제 밟아달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건 좀 근육통일 때가 더 맞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한번 주십시오, 김명원 원장님. 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안마는 물론 시원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이가 올라가서 밟는다거나 이렇게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무게로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압력 때문에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이가 올라가서 밟는 안마보다는 차라리 물리치료나 뭐 약물치료나 시술로 이런 게 좀 꺼려지신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이런 거에 오히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건 놓고 자는 거는 이제 허리는 아무래도 좀 크기가 좀 이렇게 면적이 좀 있어서 수건보다는 저는 얕은 베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수건이나 뭐 베개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놓고 주무시면 잠버릇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엉뚱한 데를 가서 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놓고 주무실 때는 빼고 그리고 허리 때문이라고 하면 누워서 주무실 때 오히려 무릎 밑에다가 조금 넣으면 이제 허리 부분의 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목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넣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주무시기 전에 한 15분 정도 수건 같은 거 말아서 목덜미 쪽에 넣고 좀 하시다가 주무실 때는 빼고 이제 목에 맞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통증이 이제 심해지신다고 하면 이게 베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건 넣고 주무셔도 되는데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낮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프시면 일단 병원에 오셔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부터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 또 올려주셔서 한 분만 더 답변 드리면 강나영님인가요? 30대 5번, 6번, 7번 이제 유압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꽤 흘렀다 30대. 그래 한 10년 되셨나요? 그래서 위아래 마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충분히 걱정될 만한 내용은 맞는데 인적 부위 변성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제 김영원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죠.
네, 이제 목 디스크 유압술 경우에 이제 한 마디가 움직임이 제한을 걸기 때문에 당연히 인접 부위에 변성이 올 수 있고요.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게 1-2년 쓴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되게 10년, 15년 특별히 뭐 많이 쓰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 이상 썼을 때 이제 추간판에 이제 변성이 조금 오게 되고 추간판 변성이 조금 과해지게 되면 이제 후관절에도 좀 부담이 돼서 그쪽 인대가 좀 두꺼워진다거나 하는 협착증이 이제 생길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또 일상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또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 영향을 주는가 물었을 때는 뭐 장시간 수년이 지났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수술받은 위나 아래에 인접 부위 변성 얘긴데 뭐 20%가 생기네, 뭐 50%가 생기네, 뭐 5%가 생기네, 뭐 연구마다 보고는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이 검사상에서는 보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6번, 7번 수술했는데 나중에 5번, 6번이 나빠져서 수술을 또 하는 경우는 굉장히 퍼센트가 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에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위쪽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문어님께서 허리 4, 5번 돌출이고 그러니까 4, 5번은 프로트루전, 5번 천추 1번은 파열. 근데 2년이 됐는데 지금 MRI상 다행히 이제 신경 컴프레션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허리만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다행인 경우 같은데 한번 김명훈 원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죠. 네, 통증이 뭐 방사통도 거의 없고 잘 조절된다고 하면 이제 정도에서 뭐 먹는 약 유지하고 하는데 수술 수술 그러니까 이제 방사통은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걱정돼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계속 있어서. 일단은 방사통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사통이 있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인제 디스크 돌출과 파열이 있으니까 아마 디스크 변성은 있는 상태일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이게 잘 안 나아서 걱정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오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허리 통증만도 너무 심하면 가끔 병원에 와서 재활도 하시고 또 너무너무 어제 무리했더니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면 주사 정도 뭐 시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방사통이 좋아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또 MRI 추적 검사했더니 신경 눌린 것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상황이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꽤 많은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흉추 또는 요추 질환, 또 내시경 치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김명훈 원장님과 함께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비욘디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